네, 안사님 지금 한국지역 난방공사 필기시험 날짜를 봤더니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7월 17일, 약 1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 날 시행 예정인 시험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지원하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크게 두 파트의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직업기초 능력, 우리가 흔히 많이 풀고 있는 NCS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전체 100% 중에 50% 반영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크게 사무직군과 기술직군으로 구분이 되어서 실험이 치러지는데 사무직군 기준으로 6개 과목의 시험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정보 능력. 그리고 기술직군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6개 과목에서 플러스 하나, 기술 능력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 과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개 과목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해서 일반 전형, 방금 말씀드린 이 전형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수준의 문제 난이도가 출제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난이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푸는 문제집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말고 두 번째 파트, 직무수행 능력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50%의 반영 비율로 50문항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사무와 기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사무 같은 경우는 상경과 전산,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전자, 토목, 화공, 안전, 고객기술 이렇게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공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한번 그 평가되는 과목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또 멘트가 있어요. 공사의 고유 내용을 반영한 문항이 일부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문항을 풀다 보시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냐면 앞서서 약 한 30문제 정도는 방금 보신 이 전공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0번 이후부터는 조금은 NCS성의 문제들이 공사의 내용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라 NCS 느낌이 나네 하는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사전에 안다면 만약에 내가 NCS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31번부터 푸는 것도 하나의 시간 관리 전략이겠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과거까지는 보통 50문항 총 100문항이지 않습니까? 100번을 주고 100문항 그냥 알아서 풀어라 라고 통으로 시간을 줬었는데 이번에 공고에는 그 문구가 사라졌어요. 그 말인즉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 생각에는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볼 것 같다는 추측이 그 공고상에서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00문항에 100분이면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분이 맞는데 이걸 만약에 같이 풀게 될 경우에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 전공 시험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베이스로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같이 풀 수 있을 때 특히나 시간을 더 단축할 수가 있어요. 알면 바로 10초, 20초 내에 답이 나오는 거의 객관식 거의 그냥 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보통 우리 NCS라고 하면 막 읽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데 아예 과목이 나누어져 있으면 무조건 50분 안에는 NCS 직업기초 능력만, 50분 안에는 직업 전공 시험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 나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암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는 더빅스터디와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샘플 문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의 과목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빠르게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기한서의 본문 내용입니다. 맞춤법에 맞지 않은 단어의 수는 몇 개인가입니다. 제가 기한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설명의 개최에 따라 회의 장소 사용 및 통신장치, 장비 설치 등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명의 개요. 가 일시 2021년 7월 7일 수요일 11시부터 18시. 나 장소 성남본사 6층 회의실 6층 605호. 다 참석 30명. 2. 협조 요청 사항. 가 참석자용 책상 30개 및 의자 40개, 배석자 포함 배치. 나 강의시설, 마이크,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 설치. 부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설명의 개최, 계획 일부 끝. 자, 방금 말씀드린 이 기한서 내용 중에 틀린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의 수가 모두 몇 개인지 3개부터 7개까지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바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바로 몇 개 나오셨어요? 저는 6개 나왔습니다. 저도 6개 나왔습니다. 둘 다 틀렸나요? 두 분이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찝어드리지 않아도 다 발견하셨을 거예요. 예.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 정도 난이도의 보기를 먼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3개부터 7개구나. 그럼 이 내용은 보통 3개에서 7개 사이에 답이 있겠죠? 예. 이 정도면 우리가 한 10초, 20초 내에 풀 수 있겠네? 예.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오히려 13개부터 17개, 대신에 16개부터 보기가 시작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지문도 굉장히 길고요. 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러 출제자가 이거 한번 여기서 시간 오래 걸려봐라 라고 낼 수 있는 함정의 문제, 유형이기 예.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열심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네. 한 13개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보기가 14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못 찾은 게 있겠죠.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아하.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아, 보기가 몇 개부터 몇 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네. 아, 이건 내가 일단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아, 이거는 나중에 딱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더 잘 보이니까 네. 그때 풀어야겠다를 판가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다만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점.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수리 능력 문제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 주식시장 호황을 보고 김 대리도 주식 투자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투자할 회사를 A사와 B사로 선정하였고 총 2,150만 원으로 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주식은 10%가 하락하였고 B사의 주식은 20%가 상승했습니다. 자, 현재 이익이 플러스 70만 원이라면 예. 처음 김 대리가 매입한 A사의 주식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1번 900만 원, 2번 950만 원, 3번 1,150만 원, 4번 1,200만 원, 5번 1,350만 원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익률이 3.25%네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수익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얼마를 벌었는지 그게 더 저는 중요했거든요. 자, 아, 저 궁금한 게 이번 이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를 평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정도 난이도라면 네. 중하 정도 되겠죠. 중하. 네, 그리고 이 지역난방공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 NC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네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과목 1교시, 2교시 나누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100분 통,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는 그대로더라도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저는 일단 A랑 B랑 합해서 2,150만 원을 투자했다를 A 플러스 B는 2,150을 하고 예. 근데 이게 약간 두 개로 나뉘면 머리가 아프니까 A는 어디 갔지? 적었는데 A 예. 플러스 B가 그렇고 아 B를 A로 만들었어요. B는 2,150 마이너스 A로 해서 그냥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처럼 푸신 거죠?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2차 방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요행의 능수기 때문에 네. 대충 7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정도일까 해서 5번부터 이제 대입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빠를 A사 거다. 주식을 1,350만 원으로 놓고 또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70만 원 차이가 아니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200만 원 넣어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70만 원 차이가 나서 저는 4번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셨는데 두 분 다 맞는 풀이법이긴 합니다. 예. 둘 분 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셨고요. 이거 2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 연립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 네. 보기를 바로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가 4번으로 알 수 있었는데 가장 그런데 정석적인 풀이는 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사에는 얼마를 투자했고 B사에는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둔 예. 방정식으로 풀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뭐 정석적인 뭐 이게 꼭 하나의 답은 그 풀이 방법은 있는 건 아니지만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A사를 뭐 소문자 A로 하고 B사를 소문자 B로 했을 때 더하면 2,150만 원. 그래서 우리 가은 아나운서님께서는 여기서는 B를 뭐 네. 2,150만 원 빼기 A에서 2차 방정식으로 푸셨는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10%가 떨어졌으니까 90%, 0.9, 20%가 올랐으니까 120%, 1.2. 그래서 예. 이게 플러스 70만 원이니까요. 전체 총 투자 금액에서 70만 원이 오르는 2,220만 원. 연립을 하면 A는 1,200만 원 A사에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문제 3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전에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과거에 기록해둔 힌트를 보고 찾으려고 합니다. 예. 자, 힌트가 다음과 같을 때 비밀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힌트는 총 5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힌트, 비밀번호는 0에서 9의 숫자 중 4개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두 번째 힌트, 첫 번째 자리는 0에서 9의 숫자 중 가장 작은 소수이다. 세 번째 힌트, 비밀번호에는 3개의 소수가 포함된다. 네 번째 힌트, 4개 숫자의 합은 23이다. 다섯 번째 힌트, 앞의 두 숫자를 두 자리 자연수로 보면 5의 배수이다. 자, 우리가 이 5개의 힌트를 가지고 예. 4가지 비밀번호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 보기 1번, 뒤에 두 숫자를 두 자리 자연수로 보면 소수이다. 2번, 세 번째 숫자와 네 번째 숫자를 더하면 16이다. 3번, 비밀번호는 0을 포함하지 않는다. 4번, 비밀번호는 4를 포함하지 않는다. 5번, 비밀번호는 3을 포함한다. 중에 한 가지 적절하지 않은 설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비밀번호길래 이렇게 어렵게 힌트를 그냥 만들었는지. 저라면 비밀번호 재설정할래 안 찾고 비밀번호 너무 찾기. 복잡해. 이게 네. 뭐야? 보통은 뭐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맞습니다. 설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풀었던 문제였는데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뭔가 위에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각각 자릿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네, 예. 맞습니다. 범위를 좁혀가면서 비밀번호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찾으신다면 저는 이제 답은 2579입니다. 2597은 안 될까요? 아니 2597도 되겠네요. 네, 저도 네. 2579, 2597 다 네. 가능하고 그래서 5번을 택했어요. 삼을 일단 첫 포함하지 번째 숫자가 너무 확실했으니까 그렇죠. 2를 잡고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만에 이제 소수라는 또 숫자를 또 오랜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처음 이제 맞아요. 찾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접근한 방법은 첫 번째 2를 찾았고 음. 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5의 배수이다. 그래서 0이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0을 넣으니까 4개를 아무리 섞어도 4개 숫자 합이 23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0은 제외하고 5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개의 소수가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2, 5가 포함이 됐고 하나는 3이나 7 중에 돼야 되는데 3은 안 되고 그래서 7을 넣고 또 뒤에가 합해서 뭐 소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 3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23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네. 13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7이 답이 나와서 정답은 5번으로 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설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예.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범위를 좁혀가면서 예.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텍스트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예. 마찬가지로 0에서 9에 일단 소수의 개념을 알고 계시겠죠. 예.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는 없는 수. 그래서 예. 2, 3, 5, 7 중에 3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힌트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는 2, 3, 5, 7 중에 당연히 2겠죠. 예. 앞자리 2. 그리고 3, 5, 7 중에 2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 5, 20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20이 됐을 때는 4개를 더해서 23이 될 수 없으므로 예. 그래서 25가 되고 또 뭐 우리가 7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2579, 2597 요 두 개 중에 비밀번호가 하나일 것이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보면 5번 비밀번호는 3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네. 5번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점수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요. 예, 이것도 조금 난이도로 치면은 이것도 중 혹은 중하, 중 예. 혹은 중하. 네, 아직 보시면 좋아할 됩니다. 때가 아니다.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 나오지 주시는 않아요.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이 문제는 자원관리 능력을 대비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특히나 예. 이번 공고에 보시면 공사가 샘플 문항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공사가 제공한 샘플 문항은 공사 고유의 내용이 들어간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공사 고유의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문제 4번.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때 A에서 이 작업 중 비용 9배가 최소인 작업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K부서는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첨도부하 보일러를 땡땡시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K부서는 자료 2와 같이 공사 일정을 정상계획과 급속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급속계획은 공사계획을 최대한 단축했을 때의 일정이며 자료 1의 지침에 따라 정상계획으로 진행했을 때의 비용에서 7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가능한 공사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자, 자료 1을 보시면 공사기한 단축 지침이 있고요.
비용 구배가 최소인 작업부터 단축한다고 합니다. 비용 구배란 공사 기한, 공기라고 하는 공사 기한을 1을 단축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하고 비용 구배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급속 비용에서 정상 비용을 빼고요. 이 값의 나누기 정상 공기에서 급속 공기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저도 문제를 보면서 비용 구배란 말을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네. 자, 자료 2, 작업 계획표. 작업은 A부터 E 5개 작업이 나와 있고요. 각각 정상 계획과 급속 계획 시의 공기 그리고 비용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과 아까 그 식을 힌트로 푸셔야 되고요. 각 작업은 공기 1위를 단축하는데 동일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 구배가 최소인 작업부터 차례로 나열한다면 보기 1번에서 5번 중에 어떤 순서가 될 것인지 최소인 작업부터 예. 나열하셔야 돼요. 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수까지 최소로 쓰고 있네요. 공기라고 줄여서 굳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최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일일이 이 비용 구매 코스트에 대한 거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맞습니다. 이 네. 문제가 실제로 이제 공사 여러분들이 그 채용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 문제인데 네. 저도 보면서 일단 위에 그 윗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무슨 뭐 첨도 부하 보일러 네. 그리고 네. 뭐 급속 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뭐 700만 원을 추가로 네. 배정한다 이런 멘트들이 있어서 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지만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수리 능력 같은 예. 시계에다 값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비용 구배 식에서 표의 숫자들을 대입한 뒤 빠르게 계산을 해서 예. 그 각각의 상대적인 값을 대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를 풀어보자면 A에서 급속 계획 비용 마이너스 정상 비용이면 1,500 마이너스 1,000으로 풀면 될까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식을 그대로 식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보고 조금만 손으로 써보고 네. 문제를 풀면 답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네. 각각의 값을 제가 따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서 푸셔도 이 값이 나올 건데 뭐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1,500에서 1,000을 뺀 값 그리고 나누기 5 빼기 3 이게 그 경상 공기 그리고 급속 공기잖아요. 그냥 네.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순서는 최소인 순서대로 EBACD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자원관리 능력이기 때문에 시간적 자원, 공기, 그리고 금전적 자원, 비용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긴 한데 실제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수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명목은 자원관리 능력이지만 우리가 네. 풀어야 되는 그런 방식은 수리 대신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해 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을 때 결국엔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700만 맞습니다. 원 이하로 700만 원이 가져가지 좀 저도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네.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오히려 시간이 걸리게 하는 조건이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거에서 그러면 연계해서 문제를 더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게 샘플로 제시되어 있는데 아마 예.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한 단계 레벨이 업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아. 가장 대표적으로 샘플을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레일인데 예. 코레일도 항상 시험마다 17년부터인가요? 네. 샘플 문제를 4문제에서 6문제 줍니다. 우리 네. 구직자분들에게. 근데 저도 다 풀어봐요. 네. 이건 풀려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적부 시험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네. 시험 보러 가서 네. 풀어보는데 분명히 샘플로 준 것보다 어려워요. 1.5배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아.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거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나도 풀겠다. 네.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섣불리 덤볐다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네.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되게 쉬운 계산이지만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 맞췄다고 안심할 게 아니죠, 사실. 네,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다 맞춰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보시죠. 하죠. 다음 문제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항이고요. 공사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문제 5번.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 분석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진단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하여 설정한 혁신계획 개선 방향의 일부분이다. 빈칸,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시사점 종합이라고 해서 6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직선, 화살표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혁신 역량 3가지, 혁신 성과 3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한 개선 방향이 기억부터 미음, 빈칸이 보이실 거예요. 예. 시사점 종합과 혁신 내용을 종합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보기 1번 기업,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가 맞는지, 2번 니은, 혁신 성과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맞는지, 3번 디귿, 외부 제한 제한이 맞는지, 리을, 전략과 연계된 성과 측정이 맞는지, 5번 전략과 연계한 미음, 핵심 과제 발굴이 맞는지 이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시에 한번 외쳐볼까요? 아, 예. 하나, 둘, 셋, 3번. 3번.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도 네. 문제만 보고서라도 풀 수 있는 명목은 조직의 능력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의사소통 능력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빠르게 보고 우리가 답을 골라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답인 3번만 좀 내용을 보면 3번으로 연결되는 것은 시사점에서 내외부 과제를 제한하는 제한이 아니라 제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혁신 성과로서 과제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한을 적극적으로 하되 그 제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사점으로 도출이 돼야겠죠. 예. 우리가 네. 개선 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기 3번을 보시면 외부 제한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비추어 봤을 때 공사에 대한 내용을 굳이 모르더라도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NCS 직업기초 능력에 가까운 유형들이잖아요. 네. 아마 31번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2교시에 전공시험 보실 때 이것부터 풀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먼저 시험지를 넘겨서 31번부터 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문제 먼저 빠르게 풀고 전공시험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풀다가 궁금증이 생긴 게 이게 공사 제공의 샘플 문항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표 같은 게 그대로 제출이 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라 해야 되지? 문제가 내부에서. 나온다?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시사점과 혁신 내용을 종합해서 음. 하나를 도출해내는 개선 방향을 도출해내는 이런 유형.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내용이 나오진 않고요. 네. 뭔가 화살표를 연결해서 하나의 결론을 아. 도출하는 그런 유형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난이도도 지금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긴 네. 했지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일선상 이렇게 지금 항목이랑 놔도 되는데 일부러 꼬아가지고 화살표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무슨 자랑이 작대기 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보 능력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밑줄쯤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빈칸은 몸값과 제품을 뜻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대부분 스팸 메일 공격을 통해 배포되는데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돈을 보내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비트코인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이것. 보기 1번 디도스, 2번 랜섬웨어, 3번 트로이 목마, 4번 애드웨어, 5번 스파이웨어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 중에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들어봤던 건데 오.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바이러스 걸리고 한 적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포맷하고 뭐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걸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예. 몸값을 요구당한 적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2번 랜섬웨어가 맞고요. 이 랜섬이라는 것이 몸값, 제품은 웨어, 소프트웨어. 웨어의 합성어라서 랜섬웨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들은 이 답이 아닌 다른 보기들에 대한 의미도 알고 네. 가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좀비. 맞습니다. 수십 수백 대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서 네. 딱 하나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과부하, 네. 서버가 다운되고 그런 공격을 하는 거고요. 예. 트로이 목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오히려 좀 알고 보면 시스템에서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그런 네. 프로그램에 오히려 접근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애드웨어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내려받았을 때 잘 안 보면 막 체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아, 네. 홈페이지가 바뀌다거나 맞아요. 혹시 오픈 마켓이 즐겨찾기 막 뜬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거. 그래서 네. 선택 이런 거 필수가 아닌 선택은 체크하시는 거. 스파이웨어는 말 그대로 스파이 몰래 잠입해서 예. 그 컴퓨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뭐 랜섬웨어가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문제, 다른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다 모르던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제가 애드웨어를 당한 적이 있구나.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네요. 자꾸 컴퓨터를 쓸 때마다 홈페이지가 바뀌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맨날 뜰 때마다 달라. 뭐 이거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크하는 항목을 항상 다
뭐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은 네. 무조건 다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거를 맞아요, 반드시 맞아요.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네. 예, 한국지역 난방공사 필기시험 만나봤던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하의 쉬운 난이도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해야겠죠.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이게 네. 한 10일 정도, 17일 날 토요일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시험 스케줄을 맞춰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00분을 통으로 풀어보는 것이 아닌 과목을 나누어서 스터디를 할 때든 혼자 공부할 때든 이 실제 시험 스케줄에 맞춘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